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요일 알아볼 내용은 보증보험 가입 딜레마, 계속된 엇박자의 임대사업자들 분노. 요게 이제 제목이고요. 한국일보에서 이제 기재한 내용이고요. 7월 16일이니까 오늘이죠. 여기에서의 이제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요. 뭐 상가라든가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아니고 주택입니다. 여기 빠졌죠?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거. 네달 18일부터 전면 의무 가입인데 4달이니까 8월이죠. 8월 18일부터는 이제 전면 의무 가입입니다. 보증보험이요. 대출과 보증금 합의 주택값 넘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죠. 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이죠. 보증금 임차인대 보증금 합의 주택값을 넘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 한 달로 줄어든 신고기한. 신고기한이 한 달로 줄어들었죠.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죠. 보증서 발급엔 2-3개월.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집주인도 국민이다. 이렇게 해서 사진이 있는데요. 지난해니까 작년이죠. 2020년 7월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게 작년 7월 18일이잖아요. 작년 7월 18일.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작년 8월 18일부터 신규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됐죠. 그 전에 이제 집회가 있었던 거죠. 다음 달 18일까지 8월 18일이죠. 8월 18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죠. 두 군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에서 16.5제곱미터 약 5평짜리 원룸 21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50대 A씨는 국토교통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숨이 턱 막혔다. 4달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데 A씨에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원룸이 21채로 되어 있는데요. 원룸이 21채. 이 원룸이 그 다세대 주택의 원룸인지 다가구 주택의 원룸인지 뭐 상가 주택의 원룸인지 그건 안 나와 있네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의,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 합. 요게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되죠. 하지만 A씨는 공동담보로 받은 대출로 인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여기 A씨죠. 원룸 21채를 임대사업하는 A씨. 공동담보를 이분은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원룸 21채를 공동담보로 한 거죠. 공동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금을 이제 받은 거죠. 대출 받은 거죠.
공동담보로 받은 대출로 인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여러 차례 문의해봤지만 가입이 불가하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갚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 합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은 조금 위험한 물건에 들어가는 거죠. A씨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보증금의 10% 이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증금이 4억이다. 전세 보증금이 4억이다. 이 10%는 4천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4천만원까지는 아니고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 아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처한다고 했는데요. 벌금. 근데 이렇게 바뀐 거죠. 징역은 빼고 삭제하고 과태료만 하는 걸로. 그 대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 거죠. 당정이 자꾸 엇박자를 내니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전과자는 피하게 됐지만 과태료를 내거나 헐값에 건물을 팔아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과자는 피했지만 과태료를 내거나 과태료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거죠. 헐값에 건물을 팔아 대출을 갚아야 한다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 이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 여기 이하잖아요. 이하. 이게 이제 3천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3천만원 이하에서 이제 벌금을 내는 거죠.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한 달여 앞두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현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내놓는 대책마다 부작용이 나온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래서 이제 기존 임대사업자분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고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 8월 18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요거를 이제 요 기간 내에 조금 이제 그 해결책을 강구했으면은 조금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 사업자가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죠. 여기 주택을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이 허그라고도 하죠.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던 방식이 의무 가입과 함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1로 나눠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3대1로 나눠서 냅니다. 3대1로.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적용이 1년 유예된 기존 임대 사업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A씨는 기존 임대 사업자였겠죠. 기존 임대 사업자. 왜냐면 그 A씨분이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라고 했으면은 바로 가입이 됐겠죠. 계약서 쓰자마자 30일 내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 정책과 보증보험 의무화 제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거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 등에 한해 보험 가입을 불허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주택 매매가의 60%를 넘는 경우죠. 60%를 넘는 경우 등에 보험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만 넘어도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60%라고 둔 이유는 아마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이제 만약에 낙찰이 됐을 때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A씨처럼 상당수의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처지다. 또한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금을 내리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보증금을 내린다는 것은 아까 이제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대출하고가 이제 주택 가격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내리는 거죠. 보증금을 내린다 그러면 이제 반전세나 이렇게 가는 거죠. 월세로. 정부가 의무 가입제 도입에만 신경 썼을 뿐 실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새로운 대책마저도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는 14일, 그러니까 7월 14일이죠. 7월 14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랬잖아요.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죠. 며칠 안 된 거죠.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는데 왜 이게 바뀌었냐면은 이달부터 시행된 전월제가 아니고 전월세죠.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에 맞춰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기한을 줄인 것이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죠. 올해 6월 1일부로 됐죠. 6월 1일부로 6월 1일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3개월에서 30일로 이제 줄인 거죠. 그러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면서 이때 이제 신고할 때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2-3개월 후로. 왜냐면 이제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이제 이렇게 2-3개월 후에 이제 보증서가 발행이 되면은 요거를 이제 준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신고는 30일 이내에 하되 보증서는 이게 보증서가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라 뭐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보증보험 가입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가입 면제 대상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소액보증금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게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소액보증금이라고 했는데요.
요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거든요. 2021년 올해죠. 5월 11일 날로 해서 이제 변경이 된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 원이고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이죠. 4,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광역시는 2,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까지거든요. 최우선 변제금이.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 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돼야 될 게, 만약에 주택에 이제 근저당이 있었다. 그러면 근저당이 요 기간 뭐 2013년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 최우선 변제금은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을 적용할 것이냐, 3,200만 원을 적용할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만약에 이제 주택에 대출이 있었다. 그럼 대출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요거를 최우선 변제금에 어떤 거를 적용을 해야 될지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구청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소액보증금, 이 소액보증금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잘 체크해야 되겠죠. 요거요. 예. 임차인이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등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부담은 가중됐다는 게 임대사업자들 입장이다. 여기 이제 임차인이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라면은, 이거는 통상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안심대출은 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료를 미리 내거든요. 이 보증료를 미리 냈던 거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사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그러면 먼저 임차인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죠. 보험료를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면 3대1로 냈었는데 임대인이 3, 임차인이 1, 이렇게 3대1 비율로 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임차인이 냈다면 임대사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전액 지급. 그러니까 부담이 가중이 됐다는 거죠.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다. 예,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다. 그죠?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들, 주택 임대 사업자들,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해서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보험료 부담도 75%에서 100%로 커지는 등 오히려 규제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일정 부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 예, 당장 이제
한 달 뒤죠. 예, 한 달 뒤에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 평화부동산에서 올리는 물건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